우리 주식장은 항상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주고 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해서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조금 잠잠하더니 오늘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니까 조금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네. 있습니다. 먼저 이사님 시장 진단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자주 이제 고객분들 좀 만나 뵙고도 하는데 다 뭐 아마 이제 요새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진짜 미국 투자해야 되겠다 그 얘기 하실 정도로 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버리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심리 자체가 사실 오늘도 이제 빠지는 이유를 뭐 말씀드리면은 뭐 다들 나왔지만 중국의 이제 물가가 네. 좀 튀면서 이게 이제 결국에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는 거 아닌가. 또 중국에서 이제 그 부동산 기업 중에 판타시아 홀딩스라고 있어요. 예. 이 기업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6주간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재개를 했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 부동산도 아직 쉽지 않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이 무너지니까 한국은 이제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좋은 건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안 좋은 쪽으로는 계속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국이 또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네. 한국 증시도 이제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미국 증시하고는 오를 때는 디커플링, 내릴 때는 커플링 되는 정말 좀 악순환이 반복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나쁜 것만 좀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좋은 걸 또 찾아보면 오늘 제가 한마디는 뭐냐면 자동차 IT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고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사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또 자동차도 지금 공급망 이슈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놀라웠던 거는 3분기 그렇게 뭐 공급망 이슈, 뭐 제조업체들 안 좋다 하는데도 정말 역대급 이익을 한국이 내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덫에 걸려 있긴 하지만 일단 요 숫자만큼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지금 검증은 됐다. 다만 미국과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를 올릴 만한 이제 모멘텀, 흔히 뭐 이제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네. 스토리텔링이 지금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너무 잘 되죠. 메타버스도 엮여 있고 시총이 또 큰 기업들이 그런 거랑 엮여서 그렇죠. 주가 잘 가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시총 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다 제조업체다 보니까 중국의 뭐 이런 어떤 경기도나 아니면 공급망 이슈 여기에 꽉 막혀 있고 거기다 오늘 또 물가 이슈까지 터져버리니까 그냥 삼중고에 빠졌고 또 결정적으로 수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의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국내 유동성도 지금 위축돼 있고 거기다가 기관 투자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연기금이 좀 얄미울 정도로 계속 지금 팔고 있어요. 이제 네. 아픈데 그냥 또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는 뭐 포기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은 좀 안 좋긴 하지만 펀더멘탈상 뭐 여기서 증시가 무너져야 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수급이 워낙 안 좋, 그러니까 수급하고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삼성 자동차 IT를 봤을 때는 적어도 뭔가 좀 개선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판단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진단해봤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업종 쪽을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라든가 게임 등 일부 업종에 조금 치우치지 않았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게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나 혼자 잘하는 거 그쪽에 이제 굉장히 높은 PER을 주는데 지금 보면 결국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제조업체들이 만약에 좋았으면 게임 업종이 이렇게 못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못 가다 보니까 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근데 뭐 이유는 있죠. 메타버스라든가 또 컴투스가 어제 IR을 한 것 같은데 오늘 했던 것 같은데 NFT 관련한 이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청사진을 발표를 했고 예. 근데 게임 내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아이템을 구매해서 남을 이기는 게 목적인 게임인데 NC소프트가 만드는 게임이 이제 그런 류인데 네. 위메이드가 그걸 바꿔버렸죠. 그렇죠. 페이 투 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버는 게임으로. 네. 근데 지금 컴투스도 그걸 하겠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내년에 내놓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막 치솟는 거죠. NHN도 정말 무거운 기업인데 NFT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서 가니까 그래서 게임주들 저는 큰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여전히 좋게 보는데 다만 쏠림은 심하니까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야 뭐 적절히 하시면 되겠지만 결국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뭐 꾸준하게 들고 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내일이면 11월 11일 우리가 흔히 뭐 빼빼로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중국의 광군제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가 또 겸해 있죠. 자, 이제 이슈 그리고 이사님께서 보시는 키포인트 짚어주시죠. 그 내일 이제 주요 뭐 일정으로 좀 보면은 그 중국의 광군제가 이제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중국의 소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됐지만 그래도 광군제 매출액이 좀 나와준다면 뭔가 좀 반전의 계기는 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은 어차피 내일 일회성이니까 너무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에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가 나올 텐데 참 이게 수출 데이터 보면은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가 가도 모자랄 판이긴 한데 수출 데이터가 연동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결국 한국 증시가 과거 그래프를 보면요 수출하고 거의 연동돼서 올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전에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오면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꿀 카드가 필요한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잘 나오면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변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신데요. 아까 제약주는 설명을 안 주셨어요. 예. 제약주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국내 증시가 좀 과도한 좀 소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뭐 너무 또 쏠림도 심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히 이어질 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쏠림 후에는 또 이게 분산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 지수대에서 우리가 뭐 두려워서 도망치는 지수대는 아닌 것 같고 또 특히 여기서 매도해서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대규모 IPO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카카오페이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올해는 큰 것들은 다 종료가 됐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그 시총 큰 기업들이 상장할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뭐 바로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히 올라갈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 여전히 필요하고요. 제약주가 올해 가장 부진한 섹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내년 초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역으로 본다면 그리고 제약주가 자꾸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지만 그건 백신 관련주 얘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보면 신약하고 처방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은데 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처방의약품 병원에 가기 시작하니까 네. 수혜를 오히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위드 코로나 또 수혜 기업도 많으니까 그렇죠. 제약주도 한번 비중을 늘려보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사께서 관심 두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저도 뭐 대형주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쿠콘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쿠콘이라고 쿠콘. 네. 12월 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금융과 비즈니스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PI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서 책을 고를 때 내가 직접 찾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서점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막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API화하면 이 고객들이 이 API 데이터를 내가 직접 찾는 것보다 이 쿠콘 같은 기업들이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굉장히 데이터를 빨리 취득할 수 있고 그 플랫폼화된 거를 예를 들면 은행에서 뭐 자산 관련된 상품을 만들거나 어떤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냥 그걸 접목해서 프로그램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주권이 예전에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 뭐 홈페이지 가입을 하면 내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이게 되면은 내가 주권이 생겨서 그 기업한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 데이터 줘. 나 다른 회사에 넘길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무한 확장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이제 상품화를 해서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전용 상품도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장이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꾸준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수혜주 쿠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웨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